다들 어서 오세요. 맨시티전 보고 너가 또 많은 기대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밑밥을 먼저 던지고 보면 유리한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영상의 내용은 난크가 지난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를 보고 느낀 주관적인 분석이며 100% 정확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는데 이 핵심 키워드부터 얘기를 드리면 미드필더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잘했던 경기와 못했던 경기를 분류를 하면 미드필더에서 얼마나 첼시가 효율적으로 경기를 치렀느냐 못 치렀느냐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맨시티가 4-2, 4-1, 4-1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알바레스가 돕기는 돕고 디아즈와 아칸지가 돕기는 도왔지만 센터백 앞에서의 수비적인 롤을 맡았던 건 로드리 유일해요. 그러니까 베실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수비들에게 공격수를 붙여놓으면 특히 홀란드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압박을 정말 많이 가해주는데 구스토가 도쿠를 오히려 잡아먹어버리면서 생각처럼 이 맨시티의 압박이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잭슨의 연계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잭슨이 연계해준 게 다 유효타로 들어갈 정도로 잭슨의 연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뒷공간이 열리는 거죠. 로드리 혼자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실바를 투입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포체티노가 좀 말린 게 뭐냐면 그러기 전에 라인을 내려버렸어요. 결과론적이지만 찰로바를 투입해서 이겼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내려버려서 점유율을 9대1로 내줘버려요. 그러니까 로드리는 안 그래도 베실바가 들어와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첼시가 미드필더가 어느 정도 잡혀있고 그걸 기반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꽤 괜찮다.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는 경기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첼시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경기들 아스날전이나 맨시티 2번의 경기 그리고 최근에 잘했다는 경기는 4-4-2를 참 효율적으로 잘 써요. 첼시가 이 구간을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상대가 사이드로만 풀게 하려 그러면 이 구간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잭슨이 최근에 여기 왼쪽 측면 그리고 갤러거가 여기 이렇게 4-4-2를 세우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상대가 이들의 압박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데 갤러거가 정말 미친듯이 활동량을 가져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볼을 측면으로 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측면에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첼시는 중앙을 잡고 가고 거기에 스프린트를 정말 잘 가져가주는 구스토 요즘엔 7일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털링하고 파머가 여기서 압박을 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디사시하고 코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한 명은 이제 변형 3백으로 내려와 있고 한 명이 치고 올라가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먹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리버풀 경기를 원활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디사시와 코릴, 디사시 최근에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좋지만 이게 아직까지 디사시를 100% 믿을 수 있느냐. 지난 경기는 캐러거가 칭찬할 정도로 나는 올 시즌 맨시티전의 디사시만큼 완벽한 수비를 보여준 선수를 본 적이 없다고 캐러거가 극찬을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디사시가 그 경기를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못할 때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못해버리면 울브스 같은 대참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디사시의 짝으로 나오는 코릴, 지난 경기 코릴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상당히 잘했는데 다음 경기까지 잘해줄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긴 해요. 그거가 유일한 걱정이고 그나마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구스토죠. 구스토 얘는 공격력보다 수비력으로 검증이 된 자원이라서 이렇게 셋이서 쓰면 그래도 수비적인 부담이 많이 떨어지죠. 저는 이것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수비 시에 이 컵백에 대한 대비 이렇게 먹힌 골이 못 잡아도 한 10골 되나봐요. 진짜 그쵸. 컵백 대비가 안 되는 팀들 보면 조직력이 안 좋다는 얘기라서 요런 것만 좀 이걸 또 리버풀이 되게 잘해. 한 가지 첼시의 또 단점을 얘기하자 그러면 뭐 펩 가르디올라를 봐서 알겠지만 전술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독이.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이 되는가,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에 맞춰서 변형을 갖고 왔을 때 우린 그거에 대응이 되는가, 이게 걱정이라서 전반과 후반 경기력이 많이 차이 날 때가 있거든요. 포체티노의 너무 강도 높은 압박이 전반에는 먹혔지만 후반에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먹히는 경우겠지만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롱패스 위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는 쇼패스 위주로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 전반전이라는 거 보면 물론 롱패스 비율이 늘어났지만 측면에서 쇼패스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막힌다고 또 롱패스 빵빵 때리면은 상대한테 그냥 공 내주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쇼패스 위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특히 측면에서의 쇼패스는 풀백만 벗겨내면 상당히 이제 바로 공간이 나오니까. 그쵸. 롱패스 그러니까 제가 은쿤쿠 얘기도 바로 할게요. 은쿤쿠가 나오면 그때부터 롱패스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은쿤쿠를 최전방에 박아놓고. 근데 이 전술이 은쿤쿠의 폼을 망친다고 봐요.
애초에 그게 되는 자원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은쿤쿠를 정말 부상이 걱정돼서 당분간 안 쓰는 거라면 그냥 아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승전에 안 꺼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잭슨이 하는 역할이 은쿤쿠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잭슨에게는 역할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은데 은쿤쿠는 몇 번 안 써봐서 그런지 몰라도 감을 아직까지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최근에 부상자들이 많으니까 리버풀 전에 안 됐던 경기를 보니까 소보슬라이, 뉴네즈 그리고 조타 이런 자원들의 이 첼시 1대1 압박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하게 해요. 공이 후방에 있으면 우리 후방에 있으면 그 왕성한 활동량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넣어주니까 브랜들리가 그냥 사실상 그냥 프리롤로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다 한 명씩 대인 마킹이 되다 보니까 각자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브래들리가 들어가는 걸 아무도 못 막아줘요. 그런데 그 좋았던 자원들, 그러니까 소보슬라이, 존스, 조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원들이 부상으로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놀드도 마찬가지고 알리송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알리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리버풀이 컵 대회에는 켈러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컵 대회는 여기 골키퍼 자리는 뭐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로버트스하고 브래들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브래들리도 정말 좋은 자원이거든요. 최근에는 얘한테 아놀드 롤도 좀 시켜보려고 하더라고요. 아놀드 역할이 뭐냐면 3위 전술을 딱 쓸 때 브래들리가 여기 있잖아요. 로버트슨이 이렇게 올라가면 엔도가 여길 맡아주고 브래들리가 여기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미들에서의 이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주고 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얘가 상당히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는 없는데 미드필더 구성 지금 리버풀이 스쿼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유리한 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명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스토가 잘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리버풀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살라가 됐든 유네즈가 됐든 뭐 디아즈가 됐든 구스토가 저번에 도쿠처럼 막아준다 그러면 한쪽 측면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한쪽 측면을 틀어막아 줄 수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리버풀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래들리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가서 엔도를 얼만큼 돕고 측면에서 얼만큼 치렐의 전진 왼쪽에 누가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진을 막아주느냐도 있겠지만 우리 구스토도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자원들이 얼마나 측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해주느냐 그리고 누가 그 역할을 더 잘해주느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려보자면 첼시가 리버풀 선수들이 좀 부상을 입으면서 잘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첼시가 유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핵심 선수가 못 나온대. 한두 명이 캐리하고 있는 팀에 한두 명이 빠졌어. 그럼 우리가 유리한 게 맞지. 근데 리버풀은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과르디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리버풀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과르디올라를 더 높게 쳐요. 물론 뭐 네가 높게 친다고 뭐 그거지만 저는 과르디올라를 좀 더 높게 쳐요. 클럽을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과르디올라는 시스템을 포기를 못해요. 이게 안 되더라도 여기서 이게 왜 안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바꿔서 다시 한번 위치를 잡아주고 그거를 포기하진 않는데 클럽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무서워. 만약에 전반을 우리가 잘 가져갔어. 그런데 클럽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과감할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물론 과르디올라도